안녕하십니까, 야구부장입니다. 오늘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소주 브랜드 좋은데이 아시죠? 네, 자, 좋은데이 부담감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맛있어요. 아, 좋은데이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늘 저 최고 해설위원 해설계 최강자 이순철 위원이 모시고 핫 이슈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지난해 가을 야구 탈락했던 5팀 중에서 네. 인사점 하게 해주세요. 인사점. 아, 여기 인사하셔야죠. 인사하죠. 인사점. 자, 이순철 위원님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사 박 부장님이 뭘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출연해달라고 해서 지금 몸만 왔습니다. 네, 주제는 지금 바로 딱. 네. 지난해 가을 야구 탈락 5팀 중에서 네. 올해 과연 포스트 시즌을 경험할 수 있을 팀이 과연 몇 팀이나 될까? 네.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난해 탈락한 팀이 SSG, 네. NC, 네. 기아, 네. 그리고 하나, 롯데. 롯데죠. 네네. 아무튼. 뭐 말한 것도 없는 것 네, 같아요. 오늘 뭐 대놓고 좀 악광고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좀 장소도 중국집. 네, 우리 구독자 먹방? 그렇습니다. 구독자 시청자님들, 네, 뭐 애주가들도 많이 계실 거고, 네, 좋은데이 아시죠? 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여놓고 뭔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네, 지금 이렇게 초대를 간단하게 또 잠깐 또 쫙. 네. 하반기 출시 신제품 되겠습니다. 과당 없고 72시간 숙성. 네, 숙취가 덜하고 사실 이제 한 2잔 정도 술술 넘어갑니다. 부산 가면요. 부산의 바닷바람, 이 좋은 데에 좋은 술 이래서 숙취가 안 생겨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또 할 멘트를 또 딱 코멘트 해주시고. 아무튼 지금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 클래스, 그죠? 예, 가을 야구 간 팀들, 또 B 클래스 못 간 팀들. 올해는 어떤 변화가 좀 몇 팀 정도 가을 야구가 가능하겠나? 작년에 광따 네네. 팀 중에서는 기아와 NC가 가장 지금 유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아를 계속 그 우승 후보로 꼽으셨어요. 그래서 기아 이제 갔는데 우리 장정석 단장님도 그렇고, 네. 아, 사실 좀 부담스럽다. 약간 부담도 조금 있고. 당연히 단장 감독이 죽는 소리 해야 되겠죠. 부담이 좀 스럽던데. 그래서 조금 더 성적이 나면 뭐, 좀 더 박수를 받으니까 당연히 단장 감독은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면서 출발을 하는 것이 뭐 그 기아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그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NC 기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또 NC의 장점, 지금 저 구창모 선수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손아섭, 또 박근호 선수 합류를 했고, 생각보다 거기 뭐 젊은 투수진이라든지 야수진들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NC는 기아를 말씀드리기 전에 NC는 조금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NC를 우승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서 구창모가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NC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NC는 야수 보강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선발 투수 싸움에서 구창모가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은 NC는 선발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학 선수나 송명기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신민혁 선수도 있고. 신민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해야 되는데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승을 할 때는 구창모 선수의 활약, 송명규 선수가 후반기에 반짝 활약을 해서 선발 투수의 역할을 외국인 투수가 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NC가 구창모 선수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글쎄요, 우승을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있다고 봐요. 우승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NC가 심창민 선수를 삼성에서 트레이드를 해왔거든요. 그만큼 불펜의 어떤 약화 이것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원종현 선수가 힘이 좀 떨어져 있고 제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영찬 선수가 마무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원종현 선수도 부담 없이 불펜에서 필승조에서 좀 활약을 해주면 되고, 심창민 선수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선발 같아요. 선발이 과연 NC가 그래도 5명이 아니더라도 4명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투수가 채워줘야 되는데, 구창모 선수가 만약에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애군 선수 두 선수가 잘한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구창모 선수가 선발에 진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노태우처럼 도느냐 안 도느냐에 따라서 우승 후보냐, 우승 후보냐, 5강 정도냐, 포스트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격 쪽에서 지금 박건우와 손아섭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동안 징계에 있던 선수들이 올 시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야수진은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엔진에 있는 것 같아요. 14일날 이제 구창모 선수가 네. 네. 뭐 거의 뭐 최종적인 검진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구단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네. 잡고 있죠. 기아를 또 네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하셨는데 기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지금 일단 뭐 양현종 선수 몸을 굉장히 좀 빠르게 만들었고 네. 벌써 예, 지금 뭐 본인이 수년 만에 이제 라이브 피칭까지도 하고 한 2주 정도 지금 페이스를 당겼다 그러고 나승범 선수도 합류해서 뭐 숙소 생활하면서 지금 또 몸 또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기아를 바라보는 전망이 상당히 극과 극이던데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 몇몇 단장님들은 아 기아 그래도 구멍이 너무 많다. 구멍이 너무 많다. 또 뭐 전상현 선수가 돌아와서 지금 뭐 7, 8, 9 정도 막아줄 뭐 정현 선수 또 뭐 전상현 선수 등등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고 또 홀드당했던 장현식 선수까지도 네네. 있고 해서 이제 뭐 필승조도 어떻게 만들어지니까 네. 좋다. 그리고 또 이순철 위원께서 네. 벌써 이제 우승 후보로 찍으셨으니까 네. 이 팀 그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들도 하는데 네. 불안하다 구멍도 있다 요런 분들도 꽤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 기아를 뺀 9개 구단이 전력 보강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없던 전력이 지금 나성범, 양현종, 투타에서 핵심 선수가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는 기아를 제가 높게 보는 이유는 네네. 선발 투수를 해줄 수 있는 투수가 7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선수가 뭐 잘 던져줘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투수들이 임무를 완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된다고 한다면 국내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퀄리티 스타트를 이야기하는데 네. 퀄리티 스타트라는 것이 그 선수가 잘 던진다는 게 좋은 투수다 이기 척도가 아니고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퀄리티 스타트의 정의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기아는 7명의 선발 투수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 선수 둘을 빼고 양현종, 이유리, 임기영, 네. 뭐 윤중현 뭐 네. 이런 선수 이렇게 한승혁 선수, 한승혁 선수, 한승혁 선수 지금 또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한승혁, 이 5명이 있어요. 그 7명 아닐까? 네, 네. 외국인 투수. 그래서 저는 그 선발 투수들이 KT 못지않다. KT 못지않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KT 그 못지않다. 7명을. KT 지금 최강 그렇습니다. 선발진이에요. 예. 네, 리그 KT 최강. 못지않는 선발 투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네. 아까 우리 박 부장이 이야기했던 네. 불펜에도 네. 전상현과 또 장현식과 또 홍상삼 선수가 홍상삼까지. 예, 좌투수에는 지금 그 최지민이라고 네네. 고졸이 들어갔는데 네. 선발로는 지금까지는 무리가 있어도 원포인트로는 충분히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서재훈 코치가 그 하나하고 연습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작년에 들어왔던 박건호 투수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선수도 지금 이제 불펜에 좀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계속 그 연습 경기를 내 보내더라고요. 신장도 크고 그래서 볼 스피드가 조금만 나온다고 한다면 서재현 코치가 계산한 대로 좀 투수 로테이션이 돌 것 같아요. 그러면 투수 쪽에는 기아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를 않거든요. 생각보다 투수가 그렇게 좋다. 예, 투수가 좋다 저는 제가 그러면 볼 때는 예. 다른 팀에 비해서 예.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KT, 기아, 네. 키움이 선발은 최고입니다. KT 기아. 예. 키움이 왜 그러냐면 애플러 선수인가 그 네네네. 선수 하나고 다니는 네. 거 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요키 선수 그대로 네네네. 안정적이거든요. 요키 그러면 씨 잘할 안우진 거고. 선수, 네, 안우진. 최은태 선수. 네. 나머지 한 선수 5선발을 누가 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현희 선수. 한현희 돌아오기 전까지는 네. 정찬은 선수가 네, 할 맞습니다. 것이고, 네. 예,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키움도 선발진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이 세 팀이 기아, 키움, KT가 선발 보직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기아는 벌써 지금 윤중현 선수가 작년에 던지는 모습을 보면 네.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아를 선발진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긴 레이스를 가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신인 감독이 네. 김정국 감독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봅니다. 가장 문제되는 선수는 이유리 선수예요. 이유리 선수. 유리 선수 예, 보고 오셨죠. 그 이유리 선수를 제가 만나서 손을 만져봤어요. 지금 물집 그죠. 네. 네. 근데 그 선수 좀 특이하게 이 검지 중지가 다 그렇더라고요. 아, 두 쪽이 근데 다. 저 이렇게 만져보니까 물집이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물집 아니야? 이랬더니 새살이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세 살이.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 애들, 갓난 애기들 네네. 엉덩이 보면 이렇게 네네네. 포실포실하잖아요. 네네. 맨들맨들하니 부드럽고 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태면 볼을 다시 던지면 다시 이게 벗겨질 위험이 있어요. 생체기가 날 수도 그러니까 있다. 10학년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무리예요. 그 상태를 보니까 그것이 고질병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의리스 선수 쪽에서 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 상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발 놓고만 보면 기아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네. 김정은 감독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내야수예요. 내야죠. 외야는 네. 외야는 그 소크라테스 선수가 지금 왔는데 네. 약간 버나디나 선수 이런 네. 느낌이 네. 있어요. 네. 플레이하는 네. 것이. 네. 뛰는 거나 치는 거나 뭐 비슷비슷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선수가 이제 그 정도 버나디나 선수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나성범 오히려 자익수에 이제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최영우 선수가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만자리 정도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야수의 교통경리가 김용욱 감독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인 선수가 둘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좋은 네. 선수가 네. 김도영 선수와 그렇죠. 윤도현 선수. 네. 네. 제가 두 선수를 이제 짧게 봤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일러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주위에서 평가하는 거나 제가 이제 훈련한 모습이라든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김도영 선수가 공수주에서 좀 더 안정감이 있어요. 윤도현 선수는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김도영 선수보다 조금 더 힘이,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제 김정국 감독이 이 두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기아가 지금 문동주 선수를 포기를 하고 김도영 선수를 1차 1번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내야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지금 3루도 그렇고 유격수도 그렇고 2루도 그렇고 1루도 그렇고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신인들을 키워가면서 성적까지 내면서 갈 것이냐. 그럼 고졸 1년차들을 과연 어느 정도 믿고 갈 것이냐. 네, 네. 이 문제가 있다. 이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훈련하는 과정 이런 걸 보면 김도영 선수가 공수주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게 가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으면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통고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합류가 좀 늦긴 했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자체 평가에서는 좀 다른 선수들보다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보다 한 단계 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기자들도 네네, 그렇고. 네네. 그런데 네. 제가 눈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다. 조금 더 경기를 좀 통해서 검증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윤도현 선수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쪽에서 조금 더 눈도장을 좀 더 찍어야 되고 네. 안정감을 줘야 되고요. 오히려 기아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수가 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즌을 못 치를 정도는 아니에요. 고만고만해요. 우리 한승택 선수와 김민식 선수가 네. 시즌을 치는데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두 선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포수 쪽보다는 내야수 쪽이에요. 김선빈 선수도 풀타임 뛰지 못하는 선수로 네네. 나이는 더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황대인 선수 작년에 반짝 홈런을 10개 이상을 치면서 확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올해 그걸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6경기를 보니까 황대인 선수를 계속 4번에 세워요. 계속 안 뻗게 거기서 세워요. 그건 의미는 뭐냐면 중심 타선이 다 좌타자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네네. 나성범 선수도 그렇고 최영우 선수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중심이 다 그거니까 황대인 선수를 딱 중간에 박아놓고 좌우 타선을 배치를 하려고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대인 선수가 4번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런데 사실은 그 1년 바짝을 하는 것 같고 기대치지 황대인 선수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못 해줬을 경우에는 4개의 포지션이 다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문제를 김정욱 감독이 잘 풀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김도영과 윤도현 선수를 키우려면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제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불펜이 지금 155km 막 짓고 90%예요. 155. 그럼 100%면 얼마든지 거야. 근데 류현진 선수도 그 평가를 했던데 불펜 피칭을 보고 저도 봤는데 이제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게임 들어가서 타자를 세워놓고 그렇죠. 상황별로 카운트별로 또 스태치 자세라든지 이런 자세에서 어떻게 투구를 해 가느냐. 그건 또 시범 경기 다르고 본 경기 다르고 다 시범 경기 다르니까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뭐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어마무시한 볼을 던지고 있는 문동주 선수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12일 날 이제 1군 합류한다 그러는데 뭐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벌써. 아무튼 뭐 한 잔 또 하고 너무 역시 그거 한번 끊고 갈 수가 너무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주전함께? 아무튼 여기 뭐 영양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국내 최초 소주입니다. 칼로리가 굉장히 낮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기아 이야기를 했는데 문동주 선수 이야기 하나로 한번 조금 넘어와 보면
하나의 지금 뭐 사실 문동주 선수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고 한데 지금 네. 그래도 선발이 너무 김민호 선수 지난해 있고 외국인 네. 둘에 또 김희환 뭐 김기중 네. 선수 군에서 돌아온 김재영 선수가 있겠고 뭐 문동주 선수도 네. 결국은 뭐 지금 열흘 로테이션 이야기도 있고 한데 뭐 100이닝 120이닝 던지려면 열흘 로테이션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고민들이 그만큼 좀 관리는 하지만 선발이 늦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좋으면 안 쓸 수도 없겠지만 하나는 과연 올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수베르 감독이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수베르 감독이 한 1년을 지금 그 리빌딩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좀 여러 선수도 좀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몇몇 선수는 이제 주전으로 고정을 해놓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작년 시즌 끝날 때까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1구는 육성이 아니고 게임을 해야 돼요. 일부 게임, 그래야 매일 그게 매일 게임하는 거죠. 예. 팬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1년은 뭐 이해를 해주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수베로 감독이 경기 운영 스타일이 작년하고 똑같다. 그러면 저는 최하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독하게 경기 운영을 독하게 하면 최하위를 벗어날 수 있는 전력은 된다.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예,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선수층이 어리고 선발 투수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하위를 탈출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지만 거기다가 감독이 작년처럼 경기 운영을 하고 간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최하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희망이 없다.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수베르 감독이 좀 달라질 달라질 거라고. 거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그건 실천에 옮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현장에서 유니폼 입고 이렇게 해보지만 자기 스타일에서 크게 못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운영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네. 만약에 수베르 감독이 마이너 리그에서도 지금처럼 그 1군에서 피 터지는 어떤 싸움을 그렇게 해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리그는 사실 이제 뭐 육성을 승리보단 하는 육승이 육성, 조금 더 그런 그러니까 부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자기 스타일에서 못 벗어난다고 한다면 크나큰 일이라는 거죠. 하나 팬들이나 하나 관계자들 모든 팀들이 이제는 성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거기서 그것을 언행일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최하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구단에서 그런 사인을 좀 주지 않을까요? 감독님 올해 우리 조금 다르게 가야 돼요. 약간 좀 그런 공감대. 제가 듣는 것으로는 이제 정밀사 단장을 비롯해서 이제는 성적을 내야 된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수석 저도 코치도 알고 오자마자 있는데. 이제 우리 타임 투 윈이다. 네. 우리 이겨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수베르 감독이 과연 어떤 경기 운영 스타일을 독하게 하고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이제 선수들한테 메시지가 전해지거든요. 감독이 경기 운영을 해가는 것을 보면 선수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 우리 감독이 이기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구나. 우리도 그러면 집중하고 거기를 해야지.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는 최하위를 탈출하는 데서는 수베르 감독의 어떤 그 경기 운영 스타일 이런 부분이 어떻게 투영되느냐 경기에 이게 달려있을 것 같고요. 문동주 선수는 그렇지 않아도 그 선역 코디네이터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100이닝을 넘겨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스케줄로 100이닝을 갈 것인지. 그러니까 100이닝 이상 크게 벗어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00이닝을 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좀 노테이션 돌다가 좀 쉬어주다가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LG의 이민호 선수처럼 뭐 11 로테이션을 가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우리 소녀 코디네이터한테 한 부분은 이민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는 그렇죠. 무리를 시키지 않는다. 100이닝을 훌쩍 넘기는 그런 무리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딱 맥시멈이 있지만 나머지 가는 과정은 문동주 선수의 체력까지 생각을 해 가면서 이닝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김태현 선수의 그 우익수 전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외야는 이제 뭐 덕커먼 선수를 딱 중간 그다음에 뭐 김태현 선수 또 좌익수는 조금 뭐 무한 경쟁 이런 식으로 외야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던데. 그 제가 볼 때는 우선 외야수는 뭐 타구 판단도 빨라야 되죠. 발이 좀 빨라야 되거든요. 김태현 선수가 그게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은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김태현 선수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아주 뛰어난 외야 수비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형편없진 않다. 이렇게 지금 좀
물론 이제 그런 립 서비스 부분도 있겠습니다. 저는 김태현 선수에 그분들은 대해서. 이제 구단 내에서 김태현 선수가 예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거고 저는 평론가니까 그렇죠.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네.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우익수 자리가 그렇게 녹록한 자리는 아니다. 그렇죠. 본인이 외야로 나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팀 사정상 지금 나가는 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승곤 선수 이제 아드님. 알지 뭐 변신하고 이제 막 역전 막 투런포 치고 투런포 친 날에는 전화를 하셨어요. 연습 경기지만 안 했습니다. 안 하십니까? 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 이렇게 치는 거 봤는데 네. 이제 물론 그 이성호 선수가 이제 뭐 끈데기 홈런 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잘 쳤다 못 쳤다기보다는 경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감독에게 어필이 돼야 되고 그걸로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예, 뭐 그게 지금은? 그냥 저는 이야기를 네.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순간이 잘 쳤다 못 쳤다 지금은 뭐 그거 뭐 메커니즘을 바꿨다 그러고 뭐 중심 투수에 뭐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롯데 이야기를 잠깐 또 롯데 이야기로 잠깐 또 옮겨가면 아쉽습니다. 예. 예, 이학주 선수 이제 새끼손가락 지금 부상해서 잠깐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성병규 단장하고 좀 통화를 좀 했는데 네. 새끼손가락 좀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3월 7일입니다. 예, 내일 모레 대선이고. 근데 이게 한 열흘을 그냥 안정을 취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했는데 본인이 3,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호대 하고 오른손인데 이렇게 지금 뭐 수비 같은 것도 연습도 하고 약간 테이핑하고 이렇게 약간 감아지면서 타격도 가볍게 이렇게 하나 봐요. 큰 무리가 없다고 그냥 하려고. 예, 뭐 괜히 좀 의지도 좀 불태우고 좀 열심히 하려 그러는데 네. 저도 가서 이제 직접 이학주 선수 좀 만나고 왔습니다만 너무 순한 양이던데 뭐 야생마가 아니던데 뭐 와일드한 그런 느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자신감도 다운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야구하겠다. 제가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아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니까 제가 잘해야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월세에 이제 사는데 본인이 지만 너무 담담하게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뭐 전세 아니고 월세입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인터뷰 마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이학주 선수가 아까 전에 월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장난스럽게 월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해도 아니 장난스럽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진짜 삭제를 하고 제 코멘트로 나갔습니다만 어떻게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때 우리 또 2달 전에 그 위원님 오셨을 때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 아마도 삼성에서 계속하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밑밥을 깔았던 이유는 삼성전 홍준하 단장이 생각하는 이학주 선수에 대한 그 부분들 같이 가지 못하는 어떤 그 부분 그리고 사실 성민규 단장도 그 전에 결국은 뭐 시범 경기 들어가기 전에 뭐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는 걸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했고 이제 우리 위원님도 같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트레이드가 됐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땐 골뚝에 연기 안 난다고 그랬어요. 있죠. 있죠. 여러 가지 이 모든 있었죠. 것은 맞아요. 이학주 선수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렇죠. 거예요. 있죠. 야구팬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학주 선수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는 것도 이학주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팀을 옮겼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고요. 팀을 옮겨가서도 똑같이 그 전에 그런 그 루머들이 또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이학주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옮겨간 롯데에도 크나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냐면 지금 이학주 선수를 데려간 이유는 마차도 선수를 내보내고 유격수가 없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를 영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팀 사정으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선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학주 선수가 그동안에 본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롯데 가서도 일어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야구에 오래 있기 쉽지 않잖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선수 생활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김웅준 감독이랑도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있었고 안 좋으셨잖아요. 나중에 다 풀렸지만. 그런데 이게 있어요. 감독과 선수 간에는 나를 주전으로 보내주냐 안 보내냐에 따라서 불평불만이 있고 없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이학주 선수가 스스로 이제 나이도 이제 30이 넘어갔으니까요. 이제 뭐 스스로 이제 되지. 잘 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좋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된다. 자, 또 하나 김진욱 선수가 이제 선발로 전환을 합니다. 선발 좀 이게 뭐 약간 좀 하이 패스트볼도 좋아하고 있어요. 이 스트존이 좀 넓어지는 지금 뭐 아래 위로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좌우도
넓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걸치는 것도 잡아주겠다 그러니까. 김진욱 선수 선발 전환. 저는 체력이 김진욱 선수의 운명을 가를 거라고 봐요. 체력이. 왜 그러냐면 선발로 들어왔을 때는 좋지 않았어요. 던지는 체력만 생긴다고 한다면 김진욱 선수는 경기 운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마운드에서의 어떤 하는 행동이라든지 네네네.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애덴티가 없어요. 김진욱 선수. 프로 한 15년, 20년 차는 선수처럼 마운드에서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가르는 것이 아니고 던지는 체력이 얼마나 꾸준하게 선발로 간다고 한다면 더더이거든요. 그런데 반대 작년 생각해 보십시오. 불펜으로 갔을 때는 볼이 좋았어요. 좋았죠. 그게 이제 체력 비축을 하면서 30개 안쪽으로 계속 20개 안쪽, 10개 안쪽 여기 던지니까 자기 기술을 발휘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체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발로 가서 이닝이 많아지고 투구수가 많아졌을 때는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김진욱 선수의 선발은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 던지는 체력만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워낙 야구를 지금 센스 있게 알고 있고 마운드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투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롯데는 제가 볼 때는 선발 투수라기보다는 결국은 공격과 수비에서 승부해요. 수비 원래 롯데가 수비가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좀 안 좋았었죠. 그런데 그래서 마타도 선수를 데려온 건데 네. 그래서 이학수 선수도 좀 빨리 들어와야 되고 좀 내야 수비도 조금 더 안정이 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치홍 선수도 사실은 수비 폭도 폭이 아주 넓은 건 아니죠. 그래서 롯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하는 시기고 뭐 상승세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수비가 얼마큼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자, SSG 이야기를 잠깐만 또 하면 네네. SS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추신수 선수 뭐 또 합류를 할 것이고 네네. 오원석 선수 칭찬을 그렇게 좀 뭐 캠프에서 엄청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프런트에서도 뭐 몸도 좋아지고 구위도 좋아지고 또 칭찬도 많이 하고 또 노경원 선수도 뭐 연습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146점 던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이 결국은 이제 6월 그때까지 좀 버텨야 된다는 그런 그건데. 우선 노경원 선수를 말씀드리면요. 네네. 어제 그 삼성하고 연습 경기 네. 선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볼에 힘이 있어요. 그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팀을 옮겼기 때문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스텝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가면서 이 캠프 때 보여줬던 힘을 그대로 유지하게 가끔 관리를 해주느냐. 그러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오원석 선수는 작년에도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투수입니다. 네. 자투수인데다가 타이밍 맞추기 되게 까다로운 투구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무너졌던 것이 결국은 제구력이에요. 제구력이 안 돼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오원석 선수는 충분히 10승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SSG 그 캠프에 타자 MVP를 하재훈 선수를 이게 약간 좀 동기부여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포지션 변경도 하고 본인도 또 힘든 시기 지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 뭐 막판 되면 캠프 막판 되면 막 힘도 빠지고 한데 이 뭐 손목 힘도 살아 있고 뭐 막판까지 그게 엄청 파워에는 안 뒤진다. 어제 나와서 경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어색하기는 했어요. 이게 투수를 하다가 안 했던 선수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물론 오래됐잖아요. 뭐 마이너리그에서도 하고 뭐 독립리그에서 네.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응 여부죠. 투수를 하다가 이제 타자를 했기 때문에 워낙 파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SSG가 외야가 그렇게 지금 뭐 주전으로 계속해서 정경기를 뛸 만한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외야에서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타자를 안 하다가 타자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하느냐죠. 시범 경기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예요. 스트존 변화가 뭐 타자들한테는 그런 플러스는 아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타자들은 분명한 이제 마이너스, 상당히 마이너스죠. 어렵겠죠. 우리 위원님 이제 2팀 정도를 올라갈 수 있다. 네네. 이제 NC랑 기아다. 네네. 그러면 2팀이 이제 올라가면 네. 기존의 5팀 중에 2팀이 또 내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네네. 간단하게 좀 아니 그러니까 내려올 두 팀이 네. 두 팀이 그런 전지 조건을 가지고 우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네. 뭐 그 꼭 가서 우승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물론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으면 가을 야구가 좀 간당간당 위험한 지난해 가을 야구를 했지만 불안불안한 2팀은 또 어디입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5위 안에 네. 들어와 있는 팀 중에서 네. 가장 확률이 높은 팀은 KT예요. 왜냐면 선발진이 너무 짱짱하니까. KT다. 네. 확실히 KT는 짱짱. 네, 선발진이 너무 탄탄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데
5위 밖에 있는 팀, 5위 안에 들어와 있는 팀을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5위 밖에 있는 팀, 아까 키움 같은 경우 사실은 5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불펜이 너무 약해졌어요. 조상훈 선수가 좀 빠졌으니까. 네, 빠지니까 이제 그 김태현 선수가 갔는데 뭐 좌완에 김재웅 선수, 이승호 선수, 우완에 김동혁 선수, 또 주승우 선수라고 그 신인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승근관에 조금 늦게 한다. 제가 봤어요. 그런데 볼 빨라요. 147, 8 말더니 변화구가 제거가 잘 안 돼요. 변화구가.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우완은 김동혁, 주승우, 뭐 좌완은 김재웅, 이승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불펜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선발에 비해서. 그 키움이 5강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안 떨어져요. 선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상하는 5강 안에 들어가 있는 팀 중에서는 KT가 가장 선발이 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산은 뺐잖아요. 두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두산도 만만치 않다. 왜 만만치 않냐? 이영하 선수가 선발로. 만약에 선발로 가서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그 신육성 하듯이 이런 역할 불펜을 하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둘에 최원준 선수, 이영하 선수, 나머지는 김민규 선수랑 누구 다른 박경기 이런 선수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수비가 탄탄하단 말이에요. 수비 좋죠. 수비가 탄탄하니까 그 불펜과 마무리 크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두산 무시 못해요. 중위권에서 가장 상위 팀들을 괴롭힐 팀은 두산이에요. 오히려 두산이 포스트 시즌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김태형 감독이 제가 자꾸만 두산 뭐 좀 올해 어떻게 되겠으면 감독이냐니까 김태형 감독이 저한테 나지막하게 감독이 그대로잖아. 무슨 걱정이야. 불안해하지 말고 나 따라오면 되지. 근데 진짜 그게 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을 제가 옆에 있으니까 농담만 김태형 감독한테 가서 이야기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했나니까 김태형 감독.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김태형 감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세를 하는 거야. 그래 걸어서 딱 그렇게 이야기했지. 너무 잘난 척했어. 하여튼 참. 두산 진짜 무시 못해요. 그렇습니다. 쭉 흘러간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박건우 선수 자리를 박건우 선수만큼 메워줄 타자가 당분간은 안 나오겠지만 뭐 한 반 정도만 해줄 수 있는 타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크게 변화가 없다니까요. 두산은 캠프를 이제 이렇게 막 저도 막 그러고 우리 이제 위원님도 쭉 보시고 이랬는데 오히려요. LG하고 두산하고 비교를 해놓고 보면 선발을 놓고 보면 LG가 떨어져요. LG 이제 국내 선발이 굉장히 헐빈하다. 임찬미 선수가 3선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차우찬 선수가 이제 빨리 돌아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선발 무게는 두산이 나왔다니까요 지금. 자 오늘 이순철 위원님 모시고 시범 경기 직전에 가장 관심 있는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 자리 지원해 주신 좋은데이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미크론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 야구장에서 야호 하는 그날까지 좋은 날을 만들어주는 소주 좋은데이 많은 좀 사랑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좋은 날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좋은 데이를 많이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